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막기 위해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탄핵당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내란 음모죄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11인의 대법관 모두가 분노한 이 사건. 오늘 주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음모 조작 사건입니다. 2025년 5월 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한덕수, 조희대 회동 논란으로 격하여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바 옳은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AI 내란 음모 조작 사건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불을 붙인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을 두고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우며 사실상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한 겁니다.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총리 등이 불을 키웠고 당시 설문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0%가 넘었으며 11인의 대법관, 즉 대법원이 정치적이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계엄 관여 정황 없어 라고 발언하며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녹취 음성이 AI 조작 음성이라는 게 큰 논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먼저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그리고 김충식 4인이 식사 자리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4월 4일에 윤석열 선고가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하고 4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서영교 의원이 해당 음성을 틀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나아가 내란 가담 세력이라고 거론합니다. 대법관 11인 전원이 거부감을 느꼈으며 그중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청문회에서 공개 발언까지 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하필 내란입니까? 내란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란 욕설이 아닙니다. 국가 체제 자체를 뒤집는 최상급 반역 프레임입니다. 반역자로 모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집하기 환송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민주당 입장에선 난감해집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으로 이어질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무효로 실권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발언의 무게가 커진 이유는 그게 단순한 비판을 넘어 내란 음모라는 결론형 공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입니다. 근거가 변조된 자료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과 다를 게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 만약 이 일이 커졌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당하고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 사건의 무죄를 2004년에야 선고받은 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죄도 몇십 년 뒤에나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확인되지 않은 자료로 내란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누구에게나 내란 음모죄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 대법원장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제거하려 한 겁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허위면 처벌해야죠.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은 헌법상 면책 특권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 발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무고죄도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넣어야 성립하는데 정치적 발언과 공개 폭로만으로는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국회 위증죄도 어렵습니다. 국회 위증죄는 보통 의원이 아니라 증인이 대상입니다. 국회에 불려 나온 증인이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말한 내용은 면책특권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민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소송전에 뛰어드는 순간 사법부가 정치판에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법관들은 정통적으로 정치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게 전통이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상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철칙입니다. 그러나 그 철칙을 사법부는 지키는데 입법부, 즉 국회는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말로 때릴 수 있는데 피의자인 대법관들은 직위 때문에 맞고만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11인 대법관 전원에 대한 모독이자 대법원은 내란 가담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렇듯 법관들은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던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 비대칭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의원을 탄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 탄핵이 가능하다면 그녀는 분명 탄핵이 인용될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막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제명 대상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제명,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구조상 다수당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도 국회의원은 탄핵도 없고 제명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무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4선 의원을 넘어서 5선 의원이나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서영교 개인의 언행이 아니라 책임을 만들지 못하는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19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2025년 국회에서 다시 내란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시대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지만 권력이 위협을 느낄 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처럼 가장 빠르고 가장 폭력적인 언어로 상대를 묵습니다. 내란이라는 표어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내란을 남발하는 순간 정치가 법을 압도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내란 프레임이 등장했고 근거로 제시된 자료는 AI 조작이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의자는 직위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고 가해자는 제도와 정치 구조 속에서 안전하며 5선 의원과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끝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이 단순한 정치 공방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시스템의 결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